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상승의 대표적인 이유로 이제 공급 부족을 많이들 얘기하시죠. 이제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유튜브에 이제 뭐 부동산 전망이라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한 8, 90%가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공급량이 이제 가격에 영향을 끼치려면 대전제가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자, 수요라는 게 있죠. 저는 부동산은 이제 수요자가 시장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훨씬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요는 항상 어느 정도가 유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수요가 떨어진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수요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단순 공급 부족만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는 정말 많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하는 주요 주체는 이제 시행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공사가 이제 건축을 하죠. 그래서 입주까지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면 부지를 일단은 선정을 하고 이제 뭐 매수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보통 한 1에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더 걸리는 데도 있어요. 평균적인 거죠. 다음에 인허가를 받는데 1년 넘게 걸려요. 이제 보통 한 8개월 정도, 8에서 10개월 잡는데 실제 뭐 심의 받고 뭐하고 하면 1년 반도 걸립니다. 뭐 최근에 뭐 현대사옥 짓는다고 하는데 그 심의만 지금 한 10년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동적인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1년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허가가 끝나면 뭘 하죠?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서 분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근데 요 기간은 착공부터 입주까지는 2년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착공의 이 시점입니다.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바로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공사는 시행사는 가장 중요한 게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착공을 해서 분양을 할 때 이 분양 시점에 다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팔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인허가까지 득하고 나서라도 그 시점에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착공을 미룹니다. 착공을 뒤로 계속 미뤄요.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착공이 일단 들어가면 멈출 수가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고 엄청난 이자 부담과 함께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미룰 수는 없어요. 은행 이자라든가 이 앞에 인허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들어갔던 돈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경기가 안 좋으면 착공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한다. 착공을 하면서 분양을 하기 때문이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2012년도 기사예요. 분양 입주 물량 동반 감소. 2012년도죠. 2012년도 어땠죠? 부동산 계속 가격 떨어질 때입니다. 그죠? 2009년도에 반짝 오르고 계속 그 이후부터 13년 말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입주 물량 동반 감소, 분양 물량 동반 감소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공급이 계속 부족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공급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게 이미 과거 2011, 2012, 13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밑에 연도를 한번 표기를 했어요. 이게 뭐 엄청 중요한 연도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2008년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일어났었고, 2009년도에 반짝 반등을 한번 했었죠. 그러고 나서 10년부터 이제 13년도까지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하죠. 10년부터 10년까지. 자, 그런데 보시면 입주 물량 어떻죠? 평균보다 모자라는 애가 3개년이나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이제 평균보다 많았죠. 그럼 이때는 계속 입주 물량이 모자란다. 다른 말로 공급량이 모자라는데 왜 계속 떨어졌을까요? 공급량은 수요라는 부분이 변수가 아니라 고정값으로 있을 경우만 공급이 떨어졌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수요도 같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2017년이죠. 18, 19, 20, 21 이 시점을 한번 보시면 이게 어땠죠? 대폭등장이었습니다. 공급은 엄청났어요. 공급은 엄청났는데 가격이 올랐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공급이 엄청났는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공급량만 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 공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밑에가 이제 미분양입니다. 사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잘 되냐 안 되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앞으로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2009년도 아까 위에 연도 똑같이 했는데 미분양이 어떻죠? 계속 올라가서 정점을 찍을 때입니다. 자, 2009년도에 정점을 찍었다는 거는 2009년도 여기죠, 여기. 이때 미분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 착공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최대한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3년 후를 보면 1, 2, 3년 보면 2012년도에는 어떻죠? 공급량이 줄어든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왜냐, 2009년도에 착공을 해야 2012년도에 공급이 되는데 입주를 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착공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후에 그게 영향이 나타나서 줄어들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걸 보면 2014년도가 어떻죠? 또 미분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미분양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분양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미분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를 업체들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2014년도에서 보면 3년 후를 보면 2014년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을 때부터 3년 후는 17년도입니다. 역시 공급이 엄청나게 적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미분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를 업체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는 분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착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18, 19, 20년, 21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폭증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미분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2014년도부터 계속 미분양이 줄어드니 이제는 분양이 되는구나, 팔리는구나를 업체가 느끼는 순간 엄청나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이 공급이라는 3년의 텀이 있고 시간차가 있는 거죠. 이 공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요로 정해지는 겁니다. 수요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수요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공급만으로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양이죠. 자, 미분양을 한번 보시면은 미분양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2009년에서 14년 이 사이는 어쩌죠? 하락기였죠. 미분양이 크게 줄어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높은 곳에서 미분양이 많이 있던 시절이었죠. 그러면 14년도부터 이제 상승기로 올라서죠. 14년부터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아주 조금 상승을 하죠. 이 시점에 미분양이 급속도로 감소를 합니다. 자, 아까 공급은 보셨죠? 2014년도부터 해서 이제 3년 후니까 17년도부터 해서 공급은 다시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수요가 높아져서 계속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다가 공급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이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이 오면 어떻게 됐죠? 뭐 모두 다 알다시피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폭발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공급은
3년 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24년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급이 적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자, 25년도에 공급 예상치인데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3년 전이 언제죠? 22년도입니다. 22년도면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 상승기가 꺾이고 하락기로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미분양이 올라가던 시점이죠. 자, 미분양이 증가하는 시점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는 착공을 늦추려고 한다. 이 얘기 들었죠. 23년 어땠습니까? 23년도에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대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건설사 다 부도난다고 했었고, 뭐 영끌 하셨던 분들 정말 뭐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자, 공급자 입장에서 2023년도에서 과연 분양을 하고 싶었을까요? 착공을 해서 안 하고 싶었을 겁니다. 미루겠죠. 3년 후가 26년도입니다. 26년도에 입주 예상 물량은 대단히 적죠. 물론 이제 여기에 추후에 이제 뭐 재건축 물량이라든가 조금씩 플러스가 되겠지만 착공된 거는 상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그 3년 후에 공급량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공급량보다는 미분양 물량이 훨씬 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분양 물량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박스권 같이 이렇게 좀 서울 쪽인데요. 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시기는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겠죠. 앞으로 무슨 변곡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공급량만 가지고 뭐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내용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 그게 실상은 과거부터 미뤄보면 거의 맞지 않았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분양에 관련된 거와 함께 이제 제가 옛날에 주식과 또 연관해서 제가 좀 비교 분석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면 이제 돈이라는 문제, 결국은 수요자가 쓸 수 있는 돈 문제와 이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먼저 이제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미분양도 새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줄어드는,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과거 폭등기처럼 미분양이 거의 안 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은 미분양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폭등은 힘든 상황입니다. 설령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도 폭등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이라는 부분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맞냐 적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등기에 보면은 공급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집을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미분양이 없다는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이 없는 겁니다. 공급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시중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급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이제 공급 하나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너무 공급 하나만 가지고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경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좀 유익하셨다고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